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간 유튜브를 운영한 지 한 1년이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뭐 얘기도 나누고 제가 뭐 댓글도 달아드리고 하는데 처음에 이 유튜브를 운영했을 때의 구독자들의 실력과 지금 제 유튜브에 오시는 구독자들의 실력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 자주 오시는 구독자분들 수준은 제가 느낄 때는 웬만한 레지던트생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의 실력을 조금 높여서 어려운 강의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강의는 비형 간염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게 되시면 저희 웬만한 내과 레지던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제 뭐 1, 2년 차 선생님들이 레지던트 선생님들 저희 파트에 오셨을 때 제가 이거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우리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D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DNA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증식을 할 때 RNA 타입으로 증식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DNA 타입으로 증식하는 바이러스가 있으며 비형 간염은 DNA 타입인 거예요. 반면 C형 간염은 RNA 타입입니다. DNA가 뭐냐? 여러분 그 이중나선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DNA고요. 근데 이 DNA를 보면 비형 간염을 싸고 있는 막이 두 개가 보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밖에 있는 거, 이걸 보통 S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의 S는 surface, 표면 항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S항원이 가장 중요하고 비형 간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S항원입니다. 즉 어떤 환자에게서 S항원이 나온다? 6개월 이상 검출된다? 이분은 무조건 우리가 보통 만성 비형 간염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S항원이 검출이 안 되면 비형 간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돌연변이 때문에 S항원이 음성인데도 비형 간염분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일단 오늘은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항원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안티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S항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비형 간염 자체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를 말합니다. 즉 S항체가 있다는 거는 이분은 비형 간염일까요? 아닐까요? 항체가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저한테 저는 그 S항체 안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비형 간염 환자분들은 이미 비형 간염에 걸렸기 때문에 S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물론 1년에 뭐 한 1%에서 2% 정도는 그 되게 행운스럽게 항체가 생기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대부분의 만성 비형 간염 환자는 S항체는 없고 항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또또또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A, B, C, D, E에 보이는 E항원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보이죠. 자, 그럼 이 E항원은 뭐냐? 비형 간염도 나름 생활사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몸 안에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비형 간염도 청년기가 있고 비형 간염도 한풀 꺾이는 이제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데 이 E항원이 양성인 시기는 보통 비형 간염의 청년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죠? 굉장히 액티브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항원 양성 시기에는 비형 간염의 증식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DNA가 막 1억 인터내셔널 유닛 이런 식으로 높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비형 간염이 나이를 먹는다. 즉 몸 안에 감염되어서 특히 사람 나이 기준으로 한 40대가 넘어가면은 이 항원이 음성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옵니다. 이 항원이 음성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비형 간염이 어떻게 생활사에서 약간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 약간 비형 간염이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항원 양성에 비해서 조금 증식 속도나 그런 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E는 영어로 envelope. 이거를 잘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envelope의 중말입니다. 그래서 이 E항원의 여부는 이미 비형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즉 비형 간염인 환자한테는 이 항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아예 B형 간염이 없는 사람은 이 항원을 검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거는 S가 있어야만 E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혹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 중에 정상인인데 B형 간염 S 항원이 없는데 E 항원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럼 엄청 혼을 내요. 왜냐면 E 항원은 S 항원이 양성이다라는 전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까 S의 동그란 거 말고 맨 안에 조그마한 원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A, B, C 할 때 C 항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C는 core, 중심의 준말입니다. 근데 이 C 항원은 사실은 일반 환자분들 수준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 저희 전문가 수준의 입장에서도 C 항원 여부를 많이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워낙 안에 있어서 사실 검출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C항원 안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DNA라고 얘기를 하는 이 B형 간염의 궁극적인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B형 간염은 크게 막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밖에 큰 막이 surface, 그래서 S항원이 있고 안쪽에 두 번째 막이 core라고 해서 C항원이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A, B, C, D, E 할 때 E 항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항원은 B형 간염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중간에 있는 E항원의 경우에는 B형 간염의 상태에서 B형 간염이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기냐 아니면 노년기에 해당하느냐를 생각하시면 되고, 코어는 그냥 약간 임상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제 B형 간염의 DNA가 우리가 보통 DNA 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표지자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죠. 네, 그러면 다음 그림을 이제 한번 보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C형 간염은 벌써 약이 다 나와서 우리가 두세 달만 약 먹으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데 B형 간염은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기 있는 cccDNA,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cccDNA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B형 간염이 우리 몸 안에 보면은 이 파란색이 우리 몸 안에 간세포예요. 이 B형 간염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기의 DNA를 사람의 간세포에 넣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cccDNA고 이 cccDNA가 정말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없애려고 여러 가지 약제들을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현존하는 약제들은 아직까지 cccDNA까지 완벽히 없애주는 약제가 많지 않아서 바로 요 놈 때문에 cccDNA라고 하는 놈 때문에 B형 간염이 아직까지 완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B형 간염 환자분들이 외래를 가셨을 때 내가 B형 간염이다 라고 하면은 S항원이 양성인가요?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양성일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B형 간염이면 E항원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E항원이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보통 20대나 30대 초반 정도는 E항원이 양성인 경우가 많고요. 대략 40대나 50대 이후부터는 이 항원이 음성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는 DNA 수치가 얼마입니까? 제가 보통 DNA 수치를 환자분들한테 몸 안에 세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세균의 마리수와는 좀 다릅니다만 DNA가 높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B형 간염에 증식하는 버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NA가 낮은 거는 DNA 증식 정도가 낮다, B형 간염의 활성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B형 간염인 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될 수치는 첫 번째, E항원 여부, E항체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NA 레벨, B형 간염의 DNA 레벨. 보통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쓸 때도 있고 카피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변환하는 공식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B형 간염의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많이 어렵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리플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공부하는 환자가 됩시다.